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믹스준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낚시생활 2편. 네, 저번 시간에 유용한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그런 유용한 어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물때 보는 방법과 그리고 유용한 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탐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곳에서 낚시를 해야, 낚시가 잘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행되어 있는 어플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물때 어플입니다. 신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 어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 9월 12일. 예, 오늘 물때는 12물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물. 그리고 조류 세기는 거의 맥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때는 15일 간격으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물, 2물부터 쭉 해서 13물까지 가고, 조금, 무시, 다시 1물, 2물, 3물 이런 식으로 15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물때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예, 오늘은 12물, 예, 조류가 굉장히 센 물때 중에 하나입니다. 13물이 내일인데, 내일은 조류가 어느 정도 센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13물이고 조류가 12물 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네요. 네. 근데 보통 9물, 10물, 11, 12, 13 이때가 가장 조류가 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예를 들어서 조류가 센 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류가 세지 않은 뭐 조금 무시 1, 2, 3, 4, 5, 6 이런 때 물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조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대물급 고기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조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낚시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조류가 약한, 그러니까 살아나는 물때라고 해서 1물, 2물, 3물, 4물 이런 식으로 낮은 그 숫자의 물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물때에도 고기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지금 제가 하간포로 검색을 해서 지금 맞춰놨는데, 이 하간포 같은 경우는 주로 낚시하는 구간이 하간포 옆에 있는 분점도, 소분점도, 그리고 하간포 항에 있는 방파제 부분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 만약에 하간포를 안 가보신 분들이 이 12물대에 방파제로 낚시를 가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간포 방파제는 사리 물때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가시면 아마 지금쯤 가시면은 캐스팅하고 채비가 아마 좌측으로 계속 떠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거운 지그헤드나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될 거고, 아마 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대표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낚시 가기 전에 항상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낚시를 가는 것이 가장 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낚시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이제 물대표를 볼게요. 오늘은 12물이고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요 간조 시간이 새벽 1시 29분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21분.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간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1시 29분이 간조고, 물이 마이너스 619가 빠집니다. 굉장히 물이 많이 빠집니다.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빠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619가 빠져서 96이 됩니다. 보통 이 간조, 이 갈로 안에 있는 갈로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 해루질 물때라고 해서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해루질 하시기 굉장히 좋은 물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갔는데 그날이 살이 물때고 간조가 예를 들어서 막 619가 빠져서 96 두 자릿수의 간조다. 그러면 그 지금 진입 우리가 가려고 하는 포인터가 원래도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이날 만약에 낚시를 가게 되면 거의 수심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진입하지 못했던 갯바위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과에 영향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수심이 너무 안 나오니까 낚시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평소에도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이다. 수심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날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 못했던 곳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과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평소에도 물이 수심이 많이 높지 않은데 물이 많이 빠진 간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가셨다. 그러면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 하면 보통 네이버에 있는 낚시 카페들, 우리가 흔히 가장 크게 많이 가는 곳이 레드펄스 카페 혹은 그 외에 루어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런 루어 카페들을 여러 군데를 가입을 해 두시고 그 카페마다 실시간 조항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모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보다 보면은 요즘 어디서 조항이 좋은지, 조과가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근래에 소무이도에서 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어가. 요 며칠 상간에 계속 마리수로 지금 광어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 거기 지금 현재 포인트가 뭔가 고기들이 모이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과에 대한 정보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의도에서 계속 광어가 잡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카페에 전해진다면은 거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고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거기가 지금 고기가 모여드는 어떤 지형이 형성이 뭔가 주변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계속 고기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보시고 그쪽으로 출조를 하시면 빵을 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만조는 7시 20분입니다. 아까 간조에서 마이너스 619가 물이 빠지고 587이 물이 찹니다. 빠진 것보다 물이 적게 찹니다. 그죠? 그래서 587이 들어와서 683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간조가 오후 1시 42분이 되고 마이너스 611에 물이 빠져서 72에 물이 남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빠졌던 간조보다 물이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 경험상 가장 날씨가 잘 됐던 시점은 일물이 시작될 때. 그냥 아침 피딩 타이밍에 가장 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아침 피딩 시간이 제가 낚시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이나 물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 아마 큰 조항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물때를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로 날씨를 봐야 됩니다.
여기 옆에 우측에 보면은 지금 날씨가 나오긴 하는데 더 자세하게 여기 날씨 탭에 들어가시면 오늘에 대한 날씨가 나옵니다. 뭐 새벽 3시에는 좀 흐리고요. 6시에는 구름이 좀 끼고, 그리고 9시부터는 날씨가 흐려져서 구름이 많이 낍니다. 이렇게 날씨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바람에 보시면 네, 북서풍 2.0 미터 퍼 세크. 바람, 네, 바람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 숫자가 5 이상 넘어가면 낚시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바람이 좀 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형에 따라서 더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이나 7 이 정도 되면은 낚시를 안 해요. 그날은. 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북서풍 2.0이라는 이 숫자가 만약에 6이나 7 이쪽으로 6, 7, 뭐 5 정도 넘어가면은 굉장히 바람이 세서 캐스팅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윈디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윈디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윈디에서 하간포 해수욕장을 검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점도, 그리고 옆에 분점도, 소분점도, 그리고 여기 하간포 방파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람의 방향을 보실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면상에 흘러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다고 칠게요. 이 하단에 보면은 바람, 돌풍, 풍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온도, 그리고 날씨 정보.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가 시간대예요. 지금 새벽 3시 기준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6시로 넘어가면 바람이 다시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9시, 12시 바람의 방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다시 우측으로 바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바람이 244666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까지 가면은 낚시하기 좀 버겁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돌풍이라고 있어요. 돌풍의 색깔이 진해지죠. 9, 11, 14, 12 이런 식으로 진해지죠.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시부터는 돌풍이 굉장히 세게 불 거예요. 바람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래서 이런 날은 낚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바람의 방향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9시에서는 지금 하간포 방파제 기준에서 뒷바람으로 불고 있죠. 근데 돌풍은 9예요. 돌풍이 9인데 바람은 뒷바람입니다. 이럴 때는 낚시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내가 지금 낚시하는 방향에서 바람이 내 뒤쪽에서 앞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바람이 어느 정도 센지, 그 시간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낚시하다가 한 3시쯤 되면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맞바람으로 바뀌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두세 곳을 저희가 낚시 가기 전에 찝어 놓고 낚시를 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3시쯤에는 여길 가면은 뒷바람이지, 혹은 또 5시쯤에는 여길 가야 뒷바람이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낚시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물때 시간, 그리고 바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건 확인하시고 낚시 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낚시를 해야 낚시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조과에 도움이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간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간조가 1시 42분이에요. 그죠? 1시 42분.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갯바위를 진입하려면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몇 시쯤부터 진입이 가능하냐?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통 간조 3시간 전부터는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입해서 간조 2시간 전, 그리고 만조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낚시가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물때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포인터를 가보시면 이 물때 시간이랑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간조가 1시 42분인데 막상 포인터를 갔더니 이미 지금 간조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일찍 가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입을 하시고 낚시를 진행하는데 정확하게 간조 1시 42분이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정조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정조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정조 시간부터는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정조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조 시간은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보통 낚시를 주로 하진 않아요. 보통 그 시간에 잠시 앉아서 쉬거나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기들은 물이 흘러야 고기들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물이 갑자기 흐르지 않는 시간에는 입질도 굉장히 미약하고 그 상황에서는 조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보통 낚시를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보분들께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만조는 이제 알아요. 근데 낚시를 가면 물고 캐스팅을 해요. 한 마리 잡아보겠다는 열정에 지금 이게 뭐 지금 정조 시간인지 이게 지금 뭐 날물이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가 피딩 타임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던지고 체력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지형을 잘 알고 이쪽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물때를 잘 아시는 분들은 딱 그 시간에 쉬고 딱 피딩이 시작되는 시간에 낚시를 해요. 되게 효율적으로 낚시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 갔다가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보통 초보들은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빨리 낚시를 접고 이제 바깥으로 나갈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낚싯대 걷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은 그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낚시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물때나 그쪽 지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인 거죠. 왜냐면 낚시가 잘 될 때가 초날물, 초날물 진행되고 중날물까지 굉장히 낚시가 잘 돼요. 그리고 초들물 그리고 중들물 때까지 또 낚시가 피딩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 맞춰서 이제 초들물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렇게 효과적으로 낚시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초보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불꽃 캐스팅 하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허걱 물이 들어오네 불안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마 초보분들을 대부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몰라요. 지인분들 중에 낚시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옛날 초보일 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한 마음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낚시 접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과를 못 봤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인 피딩 시간을 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잘 아시고 낚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포인트마다 조류 세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간포 아까 그 방파제 건에서는 물때가 평소에도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리 물때 예를 들어서 한 11, 12 이때쯤 가면은 채비가 막 떠내려가요. 그래서 뭐 보통 무거운 채비 1온스 뭐 4분의 3온스 이 정도 쓰셔도 4분의 3온스도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포인트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영목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영목항에도 살이 때 거의 물살이 너무 세요. 그냥 채비 던지면 다 떠내려가요. 뭐 원투 하시는 분들이 30분 봉돌 던져도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형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또한 반대로 조류가 굉장히 맥스를 찍고 있는 물때인데도 어떤 포인트는 그렇게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홈통으로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조류 굉장히 센 조류를 막아주는 그런 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형은 오히려 사리 물때에 가시는 게 더 조과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꼭 잘 확인하시고 혹은 현지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낚시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듣는 내용 중에 아마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제가 말하면서 실수로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유튜브에 보니까 물때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잘해 주신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거는 그런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물때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 여러분들 포인터에 진입하는 방법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나만의 포인트를 한번 탐색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